네, 출란교실 6월의 난 관리 시작하겠습니다. 6월의 난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5월달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월달처럼 관리해 주시면 되는데 6월달하고 조금 차이나는 부분만 제가 몇 가지 한두 가지만 좀 얘기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과 마찬가지로 이제 물은 저녁 때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낮에 주는 것보다 저녁 때 주는 것이 좋은데 물을 주고 나서는 빨리 물이 말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문을 활짝씩 열어놔서 그 난실 자체가 과습화되는 것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좀 물을 좀 빨리 증발되는 것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을 열어놓고 바람이 막 맞바람이 쳐서 분이 이제 난실 자체가 너무 과습하게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5월달하고 유사하죠. 근데 우리가 과습을 왜 자꾸 두려워할까요? 과습이 되면 말이죠, 병이 옵니다. 특히 이제 연부병이라든가 이제 뭐라 그럴까, 곰팡이균 같은 경우 세척이 이제 이렇게 마르면서 쑥 뽑힌거나 뭐 이런 것들 있죠. 이제 그런 게 곰팡이병도 있고 연부병이 있고, 그런데 웬만한 전문가들도 이 난 병이 이게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그 현미경으로 균을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육안으로 그 병명을 알아내기 굉장히 어려워요. 입만 보고서 이게 탄전지 뭐 입마름병인지 흑점병인지 뭐 이런 걸 골라내봐라, 그러니 이건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종합살균제로서 관리를 할 뿐이지 정확하게 진단을 하려면은 정말 전문가들이 와서 진단을 해야 되죠. 그러나 대충 이런 정도 범주의 병이 왔다 라는 정도를 가지고 그런 거, 잎이 이렇게 까맣게 타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벌브 쪽에서 신화가 쑥 뽑힌다거나, 아니면 뒤에 쪽은 괜찮은데 앞에 쪽만 말라 들어간다거나, 그래서 완전히 고사한다거나 갑자기 뭐 이런 이제 등등의 이 병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뭐 어떤 세균에 의해서, 어떤 곰팡이균에 의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진단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그래서 그 광범위한 곰팡이 제거제, 그리고 그 일반 세균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신 계통 항생제 이런 것들로 쳐서 방제를 하는 것이죠. 6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습을 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병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이제 병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충에 대한 문제도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벌레죠, 벌레. 자, 이 과습 얘기했으니까 벌레 얘기를 한번 좀 넘어가 보죠. 조금 안전하게 키우다, 그 병에 좀 안전하게 키우자 그래서 약간 좀 분토가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그 물을 주기 시작하면 그 타이밍을 적절하게 잡으면 아주 좋은데, 잘못 잡으면은 6월 달부터 이제 5월 달도 마찬가지지만 기온이 상승하죠. 낮 기온이. 문을 다 열어놔도 낮 기온이 상승합니다. 이제 6월부터는 뜨거운 날씨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그 난실의 온도가 올라가는데 건조하다. 그러면 이제 벌레가 생기게 돼 있어요. 살충제 방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한 달에 한두 번씩이라도 쳐 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은 벌레가 발생해요. 벌레가 발생하면 골치 아픈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병도 옮기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살충제는 사실은 벌레가 굳이 오지 않으면 칠 필요가 없는 약이거든요. 근데 이제 벌레가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올까 대비해서 이렇게 치기도 하는데, 우리가 벌레를 이제 끌어 모으는 방법 중에, 그러니까 벌레가 오도록 이제 방치하는 방법 중에 난실을 건조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분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고형 비료를 이렇게 올려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초가 이렇게 있으면 이
그 마스나가 같은 거를 쪼개가지고 그 스타킹 같은 데다가 싸서 이렇게 올려놓는 경우도 있고 그냥 올려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죠. 유기질 고형 비료. 자, 이 유기질 비료는 제가 출한구조 시작하기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거 다시 반복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때가 되면 유기질 비료를 주면 식물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보약에 해당돼요. 뭐 어떤 분은 유기질 비료를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하는 것처럼 치부하지만은 유기질 비료는 반드시 줘야 되는 것입니다. 화학 비료만 가지고는 식물을 먹여 살릴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기질 비료를 반드시 줘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이유는 몰라요. 이유는 모르지만 어쨌든 화학 비료만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주는 거다. 뭐 이렇게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약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 유기질은 균도 좋아하고요. 벌레도 좋아합니다. 난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기질 비료를 주면 난한테는 덕없이 좋은 보약의 효과를 발휘하는데 각종 미생물들도 좋아해서 달려들죠. 그리고 벌레들도 달려듭니다. 그래서 이거 분해 다리 고형 비료 얻는 행위가 상당히 좋은 비료를 주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에 자신이 있어야 돼요. 관리에 자신이 있는 분들은 줘야 돼요. 이거 만약에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액비 있지 않습니까? 액비. 액비로 처리를 해서 유기질 비료를 주시는 게 좋아요. 액비 얘기 나왔으니까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6월 날갈리를 좀 지울까요? 자, 우리가 난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 6월달 난 관리를 하는 김에 이 얘기는 좀 하고 지나가야 될까? 이게 별도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 얘기 나온 김에 한번 해보죠. 왜냐하면 6월달 난 관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 거의 다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외에는 뭐 이제 5월달하고 동일합니다. 그냥 그 쭉 물 관리 잘하고 통풍 잘 시키고 온도 높으면 떨어뜨려야 되고요. 뭐 이렇게 해서 관리하시면 되는데 이제 비료를 줘야 돼요. 먹을 거를 6월달부터 왕성하게 먹죠. 그런데 우리가 이 비료를 보면요. 비료 뒷면에 보면 뭐 7일 간격으로 뭐 2000대 1로 줘라. 10일 간격으로 1000대 1로 줘라.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 써 있는 것이 보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게 난의 기준치인가? 아니면 이 흙에다가 쭉 심어놓는 농작물, 우리 밭에 심어놓는 농작물에 대한 기준치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안 해보셨어요? 그거는 누가 봐도요, 흙에 살고 있는 밭작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분재도 마찬가지. 분재도 흙에 심어져 있으니까요. 근데 나는 말이죠. 이게 흙에 심어져 있지가 않아요. 이게 돌에 이렇게 심어져요. 돌에 이렇게 뿌리가 이게 돌에 심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기질 비료가 됐든 화학 비료가 됐든 주면 밑으로 슉 내려가 버려요. 저는요 이게 오래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비료를 주는데 비료가 이 흙이 비료를 품고 있어야지. 어떤 분이 지금 그 요즘에 이 비료 줄 때쯤 되면 뭐 질산태 질소, 암모늄 태질소, 무슨 요소 태질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땅에서 보호하는 기능에 따라서 질소가 전부 다 기능이 다른데 뭐 어떻게 줘야 된다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뭐합니까? 우리 나는 사람들이. 그건 어차피 흙에서나 이 질소태를 보호하고 있다가 식물한테 먹이고 아니면은 질산태 질소 같은 경우는 물에 쉽게 내려가기 때문에 뿌린 다음에 물 주지 말라고 하는 뭐 이런 얘기들은 전부 다 흙과 관련된 얘기거든요. 근데 이 분은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을 이렇게 주는데 비료를 줬는데 비료가 이렇게 뚝뚝뚝 다 쓰러져 내려가요. 그러면은 이 버리는 양이 여기서 먹는 양보다 더 많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럼 이게 뭐냐 도대체가. 그러면 이 분은 유기질 비료를 줘도 유기질 비료가 이 분 속에서 얼만큼 분이 포용하고 있다가 미생물의 활동을 증식시켜서 난한테 유리하게 하느냐 이런 궁금증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전문가들한테도 좀 여쭤봤더니
이 난 부는 흙하고 달리 이 비료를 포용하고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엄격히 흙보다 떨어집니다. 예, 그냥 쓸려져 내려가는 거예요. 이 내려가는 동안에 뿌리를 거쳐 뿌리를 한번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그 사이에 뭔가 먹거나 아니면 난석에 조금 젖어 있는 그 상태에서 뭔가 좀 먹거나 아주 극소량을 먹게끔 돼 있어요. 이게 흙이었다면 축축하게 젖어 있는 상태로 이 비료 성분을 보존하고 있었겠죠. 예,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이 돌에서 좀 축축하게 젖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물을 이빨에 다 준 다음에 그리고 주니까 이미 물을 다 빨아들여서 더 이상 그 삼투압 현상에서 빨아들일 수 없는 상태의 돌에서 비료를 줘봐야 비료가 돌에 흡수되는 양도 적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난한테 비료를 갖다 좀 뭐 일주일에 한 번 주세요, 열흘에 한 번 주세요, 좀 묽게 주세요, 이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더라도 그냥 정상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난이 먹는 이 식물은 이걸 흙으로 잔뜩, 그러니까 이 분에다가 흙을 심어놓고 일반 화초를 심어놓는 이런 화초에 비해서 현격히 떨어지는 비료를 섭취하는 게 아닐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출란은 다른 식물 못지않게 어떤 분은 출란이 비료가 없이 뭐 잘 자라는 식물이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출란은 비료를 굉장히 필요로 하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출란이 자라나는 곳에 보면 비료 성분이 썩어 있는 비옵토가 이만큼씩 쌓여 있는 곳에서만 자라는 거예요. 비료를 좋아하는 곳이니까 그런 데서 자라겠죠. 근데 묽게 해서 거의 내가 예전에 뭐 좀 과하게 얘기하면 매일 줘도 상관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만약에 7일에 한 번씩 줘라. 그럼 7일 간격으로 한 번씩 줘야 될 거를 7배로 묽게 한다면 매일 줘도 된다는 거예요. 매일. 근데 나는 7배로 묽게 해서 매일 주는 걸 더 좋아한다. 좋아한다. 왜 그러냐? 아니 여기 흙이 이 분 속에 비료가 저장되지는 못하잖아요. 쑥 흘러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또 먹고 싶어도 없는 거예요, 이제 비료가. 그러니까 자주 줘야 돼, 자주. 자주 줘서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계속 먹게 해줘야 돼요. 10개 묽게 해서. 근데 우리는 이게 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흙이라고 생각해서 비료를 주면 일주일 동안 이 안에서 영양분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근데 이 누구 얘기가 맞느냐, 제 얘기가 맞느냐, 아니면은 여태까지 그런 개념으로 키워왔던 분의 얘기가 맞느냐라고 물어보면 의견은 다 갈리는데 정확한 논문이나 어떤 그 학문적 데이터는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 느낌만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 그 비료를 주는 것이 자주 주면은 뭐 염류 집적 현상이 와서 뭐 안 된다, 안 좋다 그러는데 집적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집적이 안 된다고. 예. 그래서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진하게 했을 때는 오지요. 진하게 했을 때는 또 그 충분히 이게 분토가 젖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진한 비료를 줘버리면 그 영양은 반드시 오는 것이죠. 그래서 묽게 해서 자주 줬다고 해서 집적 현상이 와서 여기 뭐 두고두고 난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충분한데 또 주니까 과비가 온다. 이런 거는 없다. 그래서 오늘 그 6월의 난관리 얘기하면서 이 비료에 대한 개념을 좀 한번 생각난 김에 말씀을 좀 드렸고, 제가 끝으로 그 비료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농사, 파밍, 베란다에서 난을 어떻게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이렇게 구체적인 논의를 안 했었어요. 출란교실에서는. 왜 그러냐면은 그런 부분은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또 알아봐야 또 공부해봐야 저도 남이 하는 얘기 듣고 하는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했는데,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가만히 보니까 일반 작물에 대해서 비료를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질소가 필요하다, 인산이 필요하다, 칼슘이 필요하다, 마그네슘은 어떻게 줘야 될까, 뭐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난을 기준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 흙에서 자라는 일반 농작물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난을 오래 하신 분들이 가져와서 지식을 가져와서 난에다가 적용했을 때, 이 분에서 적용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또는 이래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동영상을 이렇게 쭉 보니까 정말 저도 난을 오래 했지만 제가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그 농약사에서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 리바이벌 하더라는 거죠. 그냥 거기서 듣고 그냥 지식을 그냥 갖고 와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냥 질소의 종류가 3가지인데 뭐 이거는 어떤 기능이고 이건 어떤,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난을 키우면서 질소를 골라서 줄 수도 없고, 우리가 뭐 요소 비료를 사가지고 흙에다 뿌리는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 할 필요도 없는 얘기를 왜 하냐는 말이죠. 우리는 복합 비료라 그래서 하이퍼넥스에 이러이러한 기능들이 한 16가지 복합 비료가 와 있습니다. 이건 비타민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믿고 주고, 그거 믿고 주고 거기에 없는 거, 비타민이 좀 부족한가? 그럼 비타민이 좀 첨가되어 있는 비료를 좀 주고, 그나마도 아미노산 같은 게 이건 빠져있네. 그럼 아미노산 좀 특별히 좀 주고, 뭐 이런 정도로 주는 것이고, 유기질 비료도 마찬가지지만요. 이렇게 주는 것이지, 그런 전제 하에서 어떻게 우리가 난을 키워야 될 것인가를 얘기해야지, 아니, 농약사에서 하는 전문적인 얘기를 해봐야 이 에란인들이 그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또 하나마나 한 얘기,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유튜브 찾아보면 다 있는 얘기를 다시 리바이벌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료 성분 하나하나를 갖다가 농민들처럼 이렇게 막 따져가지고 이렇게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개괄적인 거를 놓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주는 비료 중에서 일반 초심자들이 집에 가면은 하이퍼넥스 복합 비료라든가 유기질 비료는 다 갖고 있어도 아미노산 같은 게 하나 없더라. 그러면 이 아미노산 정도 하나 좀 있으면 이게 고기를 특별 외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좋은데 왜 없을까? 근데 있다 하더라도 그냥 아미노산, 식물이 다이렉트로 먹을 수 없는, 그래서 유리 아미노산이라는 좋은 제품이 나왔으니까 그거 한번 주시라. 이런 정도 수준으로 얘기해 줘야지. 아니 뭐 아미노산에 그 분자 구조가 어떤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인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인산이 식물이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딱 주는 순간 흙 속에 있는 미량 요소와 딱 결합을 해가지고 물에 녹질 않아요. 식물은 물에 녹지 않으면 못 먹게 만들어진 생명체입니다, 여러분들. 물에 녹아야지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창안한 게 뭡니까? 수경재배 아닙니까? 그렇다면 흙이라는 것은 결국 물에서 녹이는 역할만 하는 성분이고, 또 물에서 녹지 않는 것들은 미생물의 힘에 의해서 녹여내는 역할을 흙이 한다면 차라리 우리 인간이 다 녹여내서 물에다 타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수경재배잖아요. 그런데 인산이 흙에 닿으면은 흙에 닿는 순간 불용성 인산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다 바뀌는데 이 과정 속에서 뭐 철분하고 결합하거나 뭐하고 결합해서 불용성 인산으로 바뀌는데 이것이 다시 식물이 먹으려면 이런 설명을 난하는 사람들한테 굳이 해야 되겠느냐. 머리 아프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산을 갖다가 이렇게 주세요. 인산이 불용성 인산이지만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돼서 먹어야 되고요. 또 뿌리가 녹여서 먹는 것도 있거든요. 뿌리가 녹여서. 그래서 뿌리 옆에다가 인산을 갖다 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마감프 K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쉽게 그냥 설명해 주면 되는 건데 그걸 막 지식 자랑하듯이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봐도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오늘 제가 한 말도 좀 어려웠던가요? 저는 가급적인 좀 쉽게 전달하려고 하고, 또 제가 충분히 공부하고 또 아는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확실한 것으로 확인되면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오랜 기간 경험한 거, 이건 정말 분명해, 이건 내가 전달해도 되겠어 하는 자신감이 있는 것들만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는 제가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근데 뭐 지식 자랑하듯이 이렇게 현란하게 하지도 않고요. 제가 왜냐면 이학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6월 난갈리 얘기하면서 뭐 이런저런 이제 잡스러운 얘기를 했는데, 그 6월 달 좀 잘 넘기시면 7월에는 막 이제 그
계속 무더위가 오면 난이 잠깐 잔다는 거 아시죠? 생장을 잠깐 멈춥니다. 멈출 때 우리가 뭐 그 혹한기하고 혹서기 때 비료를 주지 마라라고 하는데 비료를 못 먹어서 주지 마라가 아니에요. 필요가 없는 상태에 필요가 없는 상태. 왜냐면 에너지 활동을 안 하니까. 그러나 먹을 수는 있다. 못 먹는 게 아니다. 그럼 먹을 수 있을 때 질소인산, 칼리나 미량요소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럼 뭘 줘야 되냐? 생장 조절 물질제 같은 거. 특히 이제 뭐 여러분들이 활력제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뭐 생장 조절제라는 것도 또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이렇게 주는 거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아미노산 같은 거 줘도 되고요. 그런 거 주면 성장하지 않을 때 그냥 편안하게 먹고 이제 더우니까 휴식을 즐기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6월 난 관리 모쪼록 잘 하시고 6월 달 되면 이제 신화가 뭐 5월 말부터 이제 부쩍부쩍 눈에 띄게 올라오면서 장마를 거치면서 크게 자랄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인터넷에 봐도 난 판매 코너에 이렇게 보면 좋은 물건들이 안 나와요. 안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은 난 사는 계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사면 안 돼요. 파는 사람이 지금 안 팔아요. 왜 그러냐면 좀 있으면 신화가 올라와서 신화가 눈에 딱 띄어서 이쁜 신화로 보고 팔면 가격을 더 받고 또 이쁜데 뭐하러 지금 신화가 땅속에 이렇게 있거나 좀 이제 삐죽고 나오는데 뭐하러 지금 난을 팔아가지고 손해를 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난 사는 계절이 아니다. 인터넷에서 사지 마시라. 한 달 정도만 더 참으시면 이쁜 신화를 눈으로 확인하고 이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난도 안 팔기도 하지만 그래서 좋은 물건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6월 난 관리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출항기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